신호 위반부터 소음 공해와 불법 개조까지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주행 문화. 올바른 오토바이 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진수 한국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얼마 전 국내 한 지역에서 오토바이 불법 행위 단속이 있었는데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단 2시간인데도 안전모 미착용, 또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15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하면서 또 소음이나 배출가스 문제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오토바이 운전 환경 조성이 시급한 때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한국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국 수입 이륜자동차 환경협회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대기환경보존법상 배출가스하고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진동에 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입니다. 네, 직접 협회도 만드시고 협회장도 꽤 오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협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저희 협회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그 오토바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목소리를 관련 부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구동성으로 각기 다른 얘기를 해서 아무런 게 반영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희 협회가 그 다양한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아서 창구 역할을 해보자는 뜻에서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부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었습니까? 그렇죠. 거의 소통이 부재한 상태였고요. 네. 지금은 저희 협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한테 모아서 반영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 협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륜차 전문 뉴스까지 제작을 하고 발행하신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일인가요? 7년 전에 그 이륜차 전문지가 있기는 있으나 좀 광범위하게 정론 집필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네네. 7년 전에 저희가 M스토리라는 그 전문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파블로이드 4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가지로 각 그 업체 또 동호인 단체 이런 데다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토바이도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이제 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지적해 예, 오셨고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오토바이는 신고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신고제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길래 그렇게 계속 주장해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륜 자동차에 대한 신고 제도가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은 4륜 자동차나 2륜 자동차나 전 구간 어디나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륜 자동차란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는 절대 진입 금지라는 그 단서 조항 때문에 네. 5분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요. 네. 또 하나 폐해는 신고제는 글자 그대로 신고만 하고 내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네. 폐차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폐지 제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가 망가지면 뭐 밭두럭, 논두럭 어디 후미진 곳에다 아무데나 버려서 네. 토양 오염, 환경 오염을 굉장히 유발시키는데 큰 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이륜차가 간다 하면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네.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사고가
신호등이 있고 노타리가 있고 이런 데서 다 사고가 나거든요. 어느 한 네. 사람이 위반을 했을 때 그거고 딱 맞아떨었을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신호등이 없고 똑바로 가는 길은 사고율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고가 다 그 신호등이 있는 곳, 노타리가 있는 곳 이런 데서 대형 사고로 연결되죠. 네. 그리고 최근 오토바이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또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 과도한 노출이 이제 이슈가 돼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로부터 회자가 됐었는데 이제 회장님의 눈에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그런 장면보다는 오토바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예, 물론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퍼포먼스는 자기네들 마음이겠으나 그러면 유튜버 예. 네네. 탈의를 하고 비키니를 입고 그것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지만 오토바이가 그게 아마 완전 개조된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로 보여져요. 육안으로 보셔도 그러면요. 딱 눈에 들어오시나 예, 전문가 봐요. 입장에서 네. 육안으로 봐도 완전히 그 불법 개조된 그러니까 머플러만 봐도 그 네. 통 파이프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소리를 줄여주는 격벽 장치와 또 배출가스를 저감해주는 저감 장치가 부착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차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치가 아예 탈거된 상태로 네. 보여지고요. 또 번호판은 맨 뒤에 보기 좋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그 번호판이 뒤에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뒤에다 갖다 붙인 것 같고 옆에 바퀴 옆에 또 번호판 그 대는 가드를 대놨더라고요. 네. 그런 게 사고로 연결됐을 때는 큰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화면 속에 있는 오토바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음을 굉장히 유발하게끔 불법 개조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토바이는 늘 민원이 많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예. 법적 장치가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대기환경보존법 하고요. 소음진동 규제법에 저촉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법으로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그걸 다 지켜주지 못함으로써 대기환경, 소음진동에 큰 문제가 있고요. 또 요즘 9월 달에서 한 11월 달까지가 그 심각하게 오토바이를 많이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날씨상으로. 날씨도 좋고 또 이래서 좀 사시는 분이 많군요. 예. 네. 저는 뭐 소리에 둔감하긴 한데 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소리에 쾌감을 느끼거나 뭔가 자기가 더 멋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상 소리를 키우고 다니면은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청각 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네. 그런데 너도 나도 하다 보니 그게 멋인 줄 알고 네. 돈을 들여서 일명 투닝이라고 격벽 장치나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하고 타다 보니까 그건 강력한 단속만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도 정기 검사를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몇 년 전부터 그 운행차 검사 제도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새 차는 3년 후에 운행차 검사를 하고요. 또 3년 후 검사 받고 2년 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운행차 검사를 하는데요.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볼트 2개만 풀러서 빼면은 순정 머플러를 꽂고 네. 또 검사 받고 와서 볼트 2개만 채우면 또 완성이 되는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도 중요하지만 네. 필드에서 지도 계몽 단속이 병행되어야 이게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단속을 좀 많이 해서 벌점이 누적이 되면 뭐 교육을 다시 받는다거나 그렇죠. 그런 운전자에 자동차처럼. 대한 그런 교육이나 예. 단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벌점이 125점인가요? 해야 정확하지는 되겠습니다. 않은데 제가 네네네. 알기로는
그렇고요. 오토바이도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해서 이렇게 몇 번 적발이 되면은 네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중고 시장 매물로 많이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늘다 보면 어떤 거래 과정에서 뭐 속고 속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배달 쪽에 팔렸던 오토바이가 역으로 네.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배달이나 퀵서비스 하는 그 오토바이들이 적게는 7만 킬로에서 많게는 10만 킬로를 넘게 타요, 1년에. 네. 1년 탔는데 10만 킬로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네. 그래서 그 일부 몰지각한 그 업자들이 10만 킬로짜리를 갖다가 그 킬로메달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뭐 한 5천 킬로, 6천 킬로를 해서 그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네. 종종 있는데 그런 그 피해를 안 당하려면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가서 오토바이를 사시고 또 살 때 그 계약서상에 그 차에 대한 스토리 이력제를 정확하게 명시해달라고 해서 계약서만 잘 써받는다면은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정말 중고 이륜차를 사기 전에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협회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저희 있습니까? 협회 회원사 차량일 경우에 차가 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났다. 네네네. 근데 우리 회원사가 소비자한테 원만하게 대처를 안 해준다. 네. 그러면 저희 협회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그 M스토리 매거진 신문에 네. 한 달에 2번씩 크게 전면 광고를 냅니다. 네네.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분은 우리 협회로 신고해 주시면은 네. 우리가 다 잘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아니죠. 그 문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을 해주고요. 네. 저희 협회에서는 그 회원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죠. 그렇죠. 예. 구상권에 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저희 협회에서 법적인 탈퇴를 조치. 시키고 네. 그다음에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많은 회원사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혹시 오토바이 시장 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혹시 뭐 정부에 좀 요청하고 싶으시다거나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으시다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오토바이 사용자들이나 또 오토바이에 그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늘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는데 불만을 하기 이전에 우선 나부터 자정을 좀 잘하고 또 정부에게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 풀어달라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이런 인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그 부모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네. 야 이놈아 오토바이 타면 죽어 다쳐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 일본 같은 사례는 일본은 오토바이 나라잖아요. 오토바이가 전 세계로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유치원 때부터 그 오토바이 학교를 견학을 시킵니다. 네. 오토바이란 교통수단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교통수단인데 위험하게 타면은 다칠 수 있다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시킵니다. 이놈아 타면 큰일 나. 죽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오토바이 주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물론 정부도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네, 협회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가 있든 없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이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정부가 생활비와 의료비, 학업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72% 이내라면 학습과 법률, 취업 등의 6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위소득 65% 이내라면 생활과 의료까지 포함한 8가지 항목이 모두 지원됩니다. 생활비는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되고 의료비는 연간 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 외에 지원 대상에도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이 모두 충족한다면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수급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기본 지급 기간은 1년이지만 학업과 취업 지원의 경우 3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할 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해외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거리두기 풀린 추석 명절.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 연휴입니다. 독감까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 연휴가 방역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리두기가 없는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확산세가 더 확산하지 않을까,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으신지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 1,700명대가 추석이었거든요. 네. 9월 21일인데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한 30%가 늘어나 2,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서로 막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도 4명밖에 못 만나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사실은 영업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섞이게 되니까 이렇게 한 30%가 늘어났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4월 25일 이후에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풀어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다소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도 아무래도 이동이 많아서 확진자가 좀 늘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가을 추석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늘 것으로 보는데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한 2년 9개월째 지금 코로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게 되면 해마다 7월쯤 되면 여름 휴가를 가기 때문에 환자가 좀 늘는 것 같고요. 네. 좀 7, 8월 지나가면 좀 더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한 11월쯤 되면 이게 그 감기하고 같이 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때쯤 오다가 대체로 12월 달에 팍 이렇게 치솟는 그런 경향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제 6차 유행이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이 유행이 접히게 됐고요. 지금 보면은 8월 17일 날 18만 1,000명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3주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6차 유행은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지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인 만큼 주의와 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 또 여행을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그 일상 방역은 출발 전에는 꼭 좀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의심 증상이 있게 되면 바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요.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취식할 때는 좀 말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과 만날 때도 마스크 쓰시고 혹시 갔다 오시더라도 네. 오셔가지고 열이 있게 되면 바로 진찰 검사를 받고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그때는 회사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다 보니까 쉬는 곳이 있지 않을까, 뭐 의료기관도 아무래도 명절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대응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완스톱 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기관들이 지금 만 7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추석 연휴가 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까지 해가지고 네.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한 6천 개 정도의 기관들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6,000곳.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나흘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이버하고 다음에 가셔가지고 이 원스톱 의료기관 치시게 되면 바로 가장 근처에 있는 기관들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디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약국에 가시게 되면 약국에서 스스로 자검사 키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 보통 한 5,000원, 6,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이 두 번째는 원스톱 의료기관에 가시게 되면 거기는 전문가용 신속한 검사를 하게 돼 있고 네. 바로 10분 정도면 음성, 양성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그 검사를 하시고 근데 가장 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어르신들입니다. 네. 어르신들은 상당히 중증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우리가 먹는 약, 우리 팍스로비드 라게보리가 있는데요. 네. 그 약을 바로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친지들하고 가족들하고 만난 상황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빨리 그 고향에서 네. 빨리 그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 차량으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든지 네. 아니면 차라리 거기에서 그 부모님 있는 데에서 차라리 7일간 격리하시는 것도 그중에 방법이 되겠습니다. 7일이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 무증상 경증이 사실은 99.5%가 다 경증이거든요. 네. 네. 집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치료하시고 특히 이렇게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즘은 전화로도 또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먹는 약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입국할 때 해외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는 그 절차가 이제 최근에 생략됐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설명해. 또 해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많이 이렇게 입국 전 검사를 없앴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특히 여행 가셔가지고 그 공항에서 갑자기 이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네. 또 다시 어디 호텔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 3일부터 사실은 이렇게 0시부터 서울에 도착하는 뭐 비행편이라든지 성바편은 모두 다 이렇게 검사를 없애게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십니다. 요즘도 하루에 한 3만 5천 명 정도는 계속 입국을 또 하시거든요. 네. 또 안전하게 일상 복귀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테잖아요. 그 전에 이런 것은 좀 수칙을 지켜준 다음에 일상 복귀를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뭐 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안내를 해주신다면요. 있습니다. 사실은 다녀오시게 되면 이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발열이 나거나 혹시라도 이렇게 인후통이 있게 되면 그때는 바로 가셔가지고 검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가장 쉬운 검사는 바로 저기 약국 가서 하시고 나서 그거 양성이 나오게 되면 선별검사 가게 되면 이건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동네 의원 가게 되면 원스톱 의료기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5,000원에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검사를 하시고 양성이 나오게 되면 바로 집에서 재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재택 치료 받다가 너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건소라든지 119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바로 이송하게 되면 지금도 병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네. 바로 병원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원료는 네. 무료입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백신 도입 계획이 어떤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은 충분하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1억 9천만 명분을 도입을 했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1억 6천만 명 정도를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이 이렇게 새로운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 백신이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미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지금 모더나에서도 지금 이번에 그 이가 백신이 새롭게 이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영국이 8월 15일 날 허가를 받았고요. 저희도 7월 말쯤 돼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한 백신하고 BA1 백신이 이가 백신이 되겠고요. 네. 말씀드린 이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이 네. 되겠고요. 지금 BA4, 5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 백신인데 그것은 9월 1일 날 지금 그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엔 아마
9월 중하순쯤 마치게 될 거고요. 우리도 지금 8월 말쯤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걸 보고 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보고 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과 백신을 좀 더 기다려야 될지 당장 4차 접종을 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좀 궁금합니다. 백신은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백신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니까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백신은 안 맞을 때보다도 이 감염제도 물론 떨어뜨리긴 하지만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중증화율하고 사망률을 반씩을 줄여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나이 어린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은 빨리 맞으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국산 백신이 이제 출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접종은 많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9월 1일 날 8월 30일에 출하를 하게 돼 있고요. 네. 우리도 신청을 좀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아마 그 한 20건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만든 그 백신은 사실은 가장 의미 있는 백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치료제와 백신을 동시에 개발한 세 번째 나라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영국, 미국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 백신 자체는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약 3배 정도의 효과가 높고 네. 또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영하 70도에서 운반을 냉동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우리가 2 내지 8도 정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합니다.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으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 국산 1호 백신이 얼마나 크게 다가갈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안심의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파이자 모더나는 mRNA 백신이고요. 네네. 새롭게 돼 있는 백신의 형태입니다. 이 방식이 합성화원 방식이 네네. 되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맞는 우리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입증된 방식으로 방식입니다. 제조가 예, 됐다. 그렇습니다. 네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여러 가지 위험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초 접종에 쓰게 돼 있고 한편으로 이것을 이제 교차 접종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네. 모더나 파이자 맞고 또 이거 이번에는 스카이 코벤이라고 그러죠. 할 수 네네네.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전문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있는 세 번째 국가라고 하셨는데 치료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큰 틀의 계획은 또 추가적으로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치료제도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금 6개 기업들이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네. 하나는 삼상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네. 1상에서 3상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 13개 기업들이 지금 계속 백신을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전체적인 일관적인 거리두기는 안 하는 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가 어떤 건지 확진자인지 위중증인지 아니면 사망자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사망자가 되겠고요. 네. 그 전 단계가 사실 위중증이 되고 그 전 단계 확진자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것을 어느 한 군데를 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같이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확진자를 주로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99.5%가 다 무증상 경증이기 때문에 네네. 숫자보다는 사실은 위중증 환자, 끝 결론적으로 사망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거리두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게 되면 그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대응을 잘하는 겁니다. 네. 옛날에 우한이나 델타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이러스 독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사람들의 이동을 떨어뜨려 가지고 서로 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신도 있고 또 걸리게 되면 치료제가 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 독성약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네네. 거리두기 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백신의 특성에 맞게 잘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명칭이 표적 방역입니다. 충분하게 국민에게 일상생활 유지하게 해드리고 그렇지만 많이 나오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선제 검사하고 네. 치료해드리는 그런 것이 저희 방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고 안전하게 보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2년
9개월입니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 덕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1.13 방역을 잘 해주시고 그만큼 잘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충분하게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일상 방역 그걸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특별하게 다루었었습니다. 뭐냐면 고속도로에도 무료로 9군데 고속도로에서는 그 선별검 설치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 게 또 하나 있게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에는 완전히 무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예, 원래는 그 추석 전후 하루씩만 무료가 돼 있는데 네. 이번엔 나흘이 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통행료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어제 국회에 통과돼서 네. 곧 시행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고맙습니다. 팁이네요. 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여전히 힘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또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의식과 실천이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남은 명절 연휴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